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을 재밌고 쉽게 더단한 드설의 유백선입니다. 제가 요즘에 단기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게 또 영상 찍을 시간이 또 나지가 않았네요. 주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첫 번째로 금리 인하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올린 금리 인하 영상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의 사인이 되려면요,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 가라앉는 가운데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경기 침체가 와요. 혹은 이벤트성으로 갑자기 큰 악재가 터졌을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있었던 리먼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도 모기지 파생 상품, 즉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가 나서서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확 올 수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세게 한 번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쟁도 터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고금리로 인해서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고 경기가 살아난 측면이 있어요. 3분기 경제 성장을 3%대로 보고 있죠. 2분기 때보다 더 올라간 수치입니다. 이렇게 호황인 시기에 금리를 인하해버리면요, 경기 호황이 가속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 인하가 되면은 여러분의 자산이 더 빠르게 증식할 거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출 경제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잘 되면서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풀리면 고급 소비재인 전기차도 다시 판매량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판매량도 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제2 먹거리인 전기차 산업도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사업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전기차는요, 친환경을 표방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사업 중 하나예요, 여러분. 전기차 말고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들은 돈이 안 됩니다, 사실. 그 친환경이라는 테마와 함께 잘 어울려서 유일하게 돈을 잘 벌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기차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쥐지부진한 게 또 안타까우실 텐데요. 저도 엔비디아 주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매출 성장률이 둔화됐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엔비디아 같이 굉장히 메가 컴퍼니는요, 매출이 122% 성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컨센서스가 108%였는데 122% 상승했잖아요. 네? 14%를 뛰어넘은 겁니다, 컨센서스를. 근데 매출 성장률이 줄어들었다. 스타트업도 아니고, 이게 스타트업 기업의 어떤 그런 성장성을 이런 메가 컴퍼니, 엔비디아 같은 시총이 굉장히 무거운 회사에 잣대를 들이대는 건 그냥 내가 볼 때 공매도 세력의 그냥 허세입니다, 허세, 여러분. 결국 주가는요, 펀더멘털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거를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 덕분에 장기 투자로 성공했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됐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거다, 저는 그런 궤변을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더라도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한은 그 기업의 주가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동안의 모든 주식시장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펀더멘털이 확실하다면, 그게 버블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 돈을 잘 버는 기업은요,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거 제가 볼 때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주가 변동성은 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개별 종목보다는 ETF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 ETF는 당연히 반도체 ETF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꼭 담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추천. 그리고 최근에 제가 관심 깊게 봤던 이 하이브 사태가 드디어 민희진 대표의 사임으로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각 레이블별로의 어떤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싶지만 돈이 움직이는 문제다 보니까 결국 그 돈의 논리에 맞게 또 회사가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브가 앞으로 더 잘 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잘 해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레이블들도 혹시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은 이게 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잘 본보기를 봤기 때문에 하이브에서 같은 경우로 반란이 일어날 일은 이제 없지 않을까. 하이브도 더 잘 관리할 거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투자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 사람 이슈가 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회사의 매출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리고 어떤 기노업의 기술 성장이나 제품 스팬을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사람이 사고 칠 거를 어떻게 예측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인터 산업은 ETF로 투자하기 가장 좋은 사업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